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커스터마이징과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세부 내용으로는 커스터마이징의 개념이 뭔가, 시제품을 만드는 린 스타트업이 뭔가, 이런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란 뭐야? 커스터마이징. 우선 먼저 고객 가치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니즈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은 구매 행동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고객을 니즈를 파악할 때 어려운 점은 현재적인 니즈만 파악하는 것만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적 니즈에 대응하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경쟁사는 이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적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잠재적 니즈의 유무는 사업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를 찾고 그에 대응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 커스터마이징이다.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커스터마이징이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란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종료할 때까지 고객의 행동과 그 단계별로 고객이 인식하는 느낌을 정리하는 것인데, 커스터마이징 분석 절차는 먼저 고객 구매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고객이 구매 과정을 한번, 먼저 고객 구매를 시계열로 하면 고객이 어떤 연결 통로로 구매하는 건지, 만약에 책을 구매한다고 그러면 책을 예를 들면 집을 나서서 서점을 방문해서 서점에서 책을 사고 구매하고 기가하고 책을 읽는다. 책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다음번 책에 대한 니즈가 생긴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쭉 디테일하게 나열을 먼저 하는 거야. 고객 구매 과정을 잘 정리해서 그 어떤 서점을 방문을 한다. 이런 부분을 방문하는 시간을 제거해 주는 방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구매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거야. 시계열로 정리한 다음에 구매 과정에서 그런 단계별로 어떤 겪고 있는 고객들이 문제점이나 리스크는 없는지,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타업체의 성공 사례, 환경 변화, 이런 걸로 구매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그러니까 비대면 문화에서,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고객들이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은 대응할 것인가. 즉 이러한 신기술이나 인프라를 보급시키면서 고객이 얼마나 편해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으로서 기준점을 잡고 현재 상황에서 고객의 구매 과정을 비교하는 후에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구매 과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구매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는 거야. 그러고 나서 고객 가치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구매 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떤 제품 또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면 고객이 더욱더 만족할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잠재적인 니즈를 찾아내면 새로운 신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쟁도 없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방법은 먼저 구매 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같이 제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집을 나서서 서점을 방문해서 찾고 기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책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귀찮다. 집에서 구매가 가능할까? 어렵다. 구색. 책이 무거워 들고 다니기가 귀찮다. 택배 배송. 어떤 책이 출간되는지 본인이 찾아야 된다. 신간 알림이 같은 거를
통해서 알려준다. 이런 부분.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구매 과정에서 타협점이 발견되면 이 타협점이 잠재적인 니즈가 발생된다. 즉 가장 때문에 구매 과정을 고객의 정리,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하는 가치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의 어떤 뭐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다. 커스터마이징이. 그래서 잠재적 니즈를 발견하는 방법으로서 커스터마이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린 스타트업은 이제 한번 고객이 가치 제한할 상품을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잠재적 니즈를 찾았다고 해서 그 잠재적 니즈를 가설당해서 바로 사업을 하면은 너무 큰 리스크가 올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굴된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설 단계에 불과하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반복적으로 검증하여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는 확신하게 이르면 사업화로 추진하는 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검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린 스타트업이다. 린 스타트업. 그러니까 잠재적 니즈가 개발됐어요. 잠재적 니즈가 개발돼가지고 여기를 해결책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어떤 상품을 하면은 사업계가 돼서 이걸 사업하면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바로 생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린 스타트업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건 뭐냐면 짧은 시간에 제품을 제작하여 그 성과를 측정해서 다음번의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단계라는 거죠. 시제품을 만들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즉, 린 스타트업을 통해서 가설의 구축과 검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의 니즈를 확신 단계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에서는 시제품이라고 불리는 MVP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요. MVP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고객에게 제시해서 그 결과를 검증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VP라고 하는 시제품인데 이 MVP 첫 글자가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MVP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소의 기능으로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의 보완사항을 또 해서 또 다시 만들어보고 2000년 이후 제품을 개발해 다양한 접근법 일부로 쓰여왔으며 최소 기능 제품, 최소 요건 제품으로 정하는데 즉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과 단축 사이클로 검증 가능한 시제품을 말한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검증.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고객이 제품을 실제로 만져보거나 사용하는 장면을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본 후에 이 반응을 근거로 자꾸 가설을 수정해 나가고 더 좋은 제품,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린 스타트업으로 시제품 MVP를 만들므로써 시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점. 한 번에 너무 많은 상품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완제품을 개발하기에 방대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제품이 필요한지 이게 나왔을 때 고객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제품 제공을 신속하게 반복함으로써 실제적인 고객의 니즈와 욕구에 대한 학습이 빨라진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시장에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판매의 수익을 조기에 획득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린 스타트업에서는 MVP는 고객의 니즈만을 검증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은 원칙이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MVP는 고객의 니즈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보단 그 원칙이 바뀌어야 돼. 첫 번째는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아무리 시제품이라도 구체적으로 반드시 완성된 제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성 모형으로 사용 장면을 설명하여 그 영상을 고객에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부담을 느끼도록,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그거 다 산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 설문조사에서 시제품 구매할 의사가 없어도 네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클라우딩 펀딩처럼 가등록이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고객이 부담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제품 제작과 제작의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한다. 제품과 개발에는 시행착오가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과 노력을 줄여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검증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한 거는 정리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건 잠재적 니즈를 개발하는 거다. 린 스타트업,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잠재적인 니즈를 개발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구매 과정을 정리하는 수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서점에서 책 사는 거를 고객이 쭉 이렇게 일렬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 제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구매 과정에서 타협점을 발견하게 되면 이 타협점이 잠재적인 니즈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잠재적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만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로 어떤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린 스타트업에는 MVP라고 하는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인데, 어떤 그 잠재적 니즈에 의해서 개발된 시제품이라고 그러면 그 제품이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않을 것인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시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제품을 제작하여 그 성과를 측정해서 다음번 제품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실시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린 스타트업에서 시제품이라고 부르는 MVP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그거를 검증함으로써 이제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린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죠. 린 스타트업 시제품 MVP,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꼭 이해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